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갱신과 관련해서 상담한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 재계약 시 약정 조건의 거부에 관해 여쭤봐도 될까요? 조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올 시 그 시점의 시세를 명시해 놓은 경우 제가 신규 임차인에 대해 꼭 그 조건에 맞춰 구해와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차후 신규 임차인 주선 후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상담 오셔가지고 제가 갱신된 상태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 계약 갱신된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약정서를 카톡에 올리셨는데 약정서 보겠습니다. 약정서 1항은요. 이건 약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0년 몇 월 며칠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됨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한 변경 약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2,500만원에서 2,625만원으로 딱 정확하게 5% 인상했네요. 차임을 8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5% 그렇게 각각 5% 정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정액된 보증금과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라고 이제 1항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1항은 임대차 계약 2년이 경과하고 계약 갱신되면서 보증금 월세를 각각 5% 인상해달라는 내용이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 전혀 없지요. 2항은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요. 3항부터 보겠습니다. 3항 이건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이 경과하면 계약 갱신과 관련된 약정을 새로이 체결한다는 내용인데요. 갱신되는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했을 때부터 10년까지는 계속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갱신 1년 후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약정을 새로 꼭 체결해야 하는 것처럼 적어놨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새로운 약정이라면 약정 안 하면 그만이니까 이것도 별 문제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주제 2항 자세히 보겠습니다. 2항 내용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그 시점의 시세 괄호하고 현시세 보증금 3천만원 월세는 150만원 괄호 닫고 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괄호 안의 내용이 없으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월세를 연 5%까지만 인상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강행 규정이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는 거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적용 안 되거든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인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의 시세, 즉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할 시점의 시세, 그 시세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 월세를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잘 아시겠죠?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 월세를 요구하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물론이고 아무도 이 상가 임차하려고 안 하겠지요. 상가가 그 상가뿐입니까? 시세에 맞거나 또는 시세보다 싼 상가도 수두룩 빽빽한데요. 이건 그냥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는 임대차 계약 안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안 하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임대인이 요구하는 그 시세보다 높은 그 월세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임차인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할 만한 그런 뭐 신규 임차인이 없겠죠. 그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나서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서 여기는 권리금이 없는 상가다. 이 상가 권리금이 한 이만큼은 원래 되는데 지금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당신은 임차인 그 권리금 안 내고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절약되느냐. 그 절약되는 돈 대신 보증금 월세를 시세보다 조금 더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임차인이 받고 나갈 권리금을 실제로는 임대인이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항 다시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그 시점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제 과로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시점의 시세 옆 과로 안이 문제입니다. 과로 안에 현시세의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현시세의 월세는 150만 원이라고 이제 명시해 놓았거든요. 현재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보증금은 2,500만 원이고 월세는 80만 원이잖아요. 현시세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이라 했으니까 보증금도 이제 대폭 차이가 나지만요. 월세는 뭐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약정서 체결하면 현시세가 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이라고 했으니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는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그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상담한 내용, 계속된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10월 17일 날 받게 되었는데 두 번째 조항의 시세를 현재 제가 내고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주 잘하셨죠. 제가 답변 드리기를요. 묵시적 갱신되면 기존 조건으로 연장되고 임대차 기간은 1년이지만 임차인은 1년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면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되더라도 새로 계약서 적어서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새로 계약서를 적을 때 임대인이 별도로 특약을 또 하려고 하는데 이번 경우도 그러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기간 명시까지는 몰라도 이런 특약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상담 제가 했습니다. 이런 약정 하더라도요. 현시세가 앞에서 본 그 약정서 괄호안에 그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이 아니라면 407과 다르게 기재된 이제 현시세는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길고 짧은 거는 떼봐야 한다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언뜻 보기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약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상담한 내용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담인께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특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특약을 요구한다면 월세 인상도 못 해준다고 하세요. 월세 인상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상담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식의 대답을 이미 했습니다. 따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 없이 약정서의 두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보낸다면 사인해드린다고 말했는데 그건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시세로 월세 받을 수는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시세로 월세 받는 거는 임대인 권리가 맞다. 그렇지만 현시세가 얼마냐 하고 감정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현시세가 150만 원이라고 못 받는 건 임대인 횡포다. 이렇게 특약하면 나중에 상담인께서 월세 150만 원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애로점이 생기니까 문제다. 따라서 이렇게 특약하는 건 임대인 권리도 아니고
임차인의 의무는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상담과 관련되는 술술법 방송 보시라고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러자 상담인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도 아니기에 제가 동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없는 거네요. 현시세 부분은 주변 인근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있으며 이것을 자료로 만들려면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현시세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상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상가 건물도 그렇고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인이 계약갱신할 때 다시 계약서나 약정을 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월세도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최초 임대차 계약에 없는 내용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이번 상담 외에서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적혀져 있는 그 계약서가 또 별도로 있어야 할 것도 같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떤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면 법률상으로 다른 임대차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한다. 안 적으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된다. 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들고 오는데요. 그럼 보면 월세 인상 내용도 적혀 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별별 내용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임대차 갱신되면 계약서 새로 적어야 하느냐, 월세 인상해 줘야 하느냐, 그 외 내용들은 불리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해도 되느냐, 등등 많은 상담을 이제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방송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간에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굳이 갱신계약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갱신되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다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인상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과 협의해서 합의된 경우에만 인상할 수 있고요. 그것도 연 5%까지만 할 수 있고요. 만약 합의 안 되면 임대인이 법원에 월세 정액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해서 임대인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인상하려는 금액이 상당한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거 쉽겠습니까? 그래서 합의 안 되면 임대인이 소송하더라도 월세 정액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월세 정액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합의 안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암만 요구해도 아무 소용없고요. 그런데 합의가 되면 일단 유효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요. 임대인이 그런 내용을 요구하면 아예 나 갱신계약서 나 안 적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술술법 방송 마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